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이자 혹시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조금 유튜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정인이 양 그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한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저께입니까? 아이고 요새는 하루 종일도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 이 입양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을 갖고 있냐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돼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 말을 실수한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의로 이거를 나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실수라도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입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이 정치고 정치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를 떼어놓고 우리 삶을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좀 저 스스로에게 좀 당당하지 못하지만 이 정치 얘기를 가능한 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입양 문제에 특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은 제가 그 승무원 시절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해외로 입양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그때는 정말 어머니들이 환경이 나쁘고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우리 다 같이 굶어 죽느니 너라도 가서 호강해라, 너라도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눈물에 눈물을 머금고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담당한 NGO 단체가 홀트 아동복지회죠. 이 홀트는 우리가 6.25 사변에 전쟁 고아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그 전쟁 고아들의 해외 입양,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한두 명이 입양이 가는 게 아니라 입양이 단체로 갑니다. 입양이 단체로 가면서 그 입양을 하기 위한 아기를 품고 가는 그 대리모라고, 잠깐 동안의 대리모라고 보는 게 옳겠죠. 그 대리모들이 단체로 탑니다. 근데 이분들은 비행기 요금을 조금 내고 싸게 가기 때문에 비행기의 맨 끝 좌석에, 맨 끝에, 비행기가 뒤에 이제 많이 흔들리니까 맨 끝에 자리를 단체로 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내 손만 조금 비어도 아파서 엄살을 피우고 붕대를 감고 약을 바르고 난리인데, 그 내 혈육을 보내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그때 저는 처녀가 돼서 엄마 마음을 잘 몰랐을 때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저출산 국가입니다. 저출산 국가가 돼서 지금 굉장히 그 저출산 문제가 국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과제가 되어 있어서 국내 입양을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내 입양을
해가는 가족에게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인이를 입양해다가 살인을 한, 저는 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족도, 이 나쁜 사람도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양을 해놓고 목적을 달성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든지 귀찮으니까 파양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사를 한 걸로 위장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출산 문제에 예산을 몇십 조를 쓰고 있다는데 정부가 정책을 촘촘히, 생명을 다루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생명을 다루고 국가 예산을 엄청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공무원들 전부 목 잘라야 됩니다.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봉급받고 돈 쓰면서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저는 정말 지금도 귀가 빨개져서 잠깐 이제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저는 아주 공무원들 하는 이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죽겠어요. 열불이 터져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기자가 물으니까 이러한 대답을 하니까 온 사회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변명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입양 문제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입양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입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연히 이 조명받은 분이 한 분 나타났잖아요. 지금 감사원장이신 최재형 씨, 최재형 감사원장이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인터뷰했던 기사가 새로 회자되고 있어요.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할 때라고 합니다. 고등법원 할 때. 그분이 그때 한 말이, 입양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그러는 게, 이게 무슨 문 대통령님 얘기 듣고 한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새삼스럽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열장에 있는 물건 고르는 게 아니다. 싫다고 좋다고 않고 싫다고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입양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불쌍한 아이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그러면서 이분이 2000년 9개월 된 남자아이, 2006년에 11살 된 두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계시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딸 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남매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4남매를. 지금 2020년에 입양한 9개월 된 아이는 지금 12살? 11살쯤 됐을 것 같고, 2006년에 입양한 11살짜리는 지금 26살 됐겠죠? 14년, 그렇죠. 26살이 벌써 돼서 성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법조인들은 2014년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가정법원장이 됐을 때 정말 해야 될 사람이 가정법원장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담 인터뷰 기사가 전해지면서 최재형 원장님의 과거 얘기가 자꾸 이제 끌어나오는 거예요. 미담 얘기가. 1972년 경기고등학교 시절 고2 때 다리 불편한 친구를 업고 등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런데 1975년, 1976년 서울대 나란히 입학이 됐고, 그 다리 불편한 친구와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나란히 입학을 했고 서울대 법대에 또 1981년도에는 사법연수원에 나란히 고등고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동기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법연수원 때도 그 친구를 업고 출퇴근을 했다 그럽니다. 그 친구도 지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하는 게 법조인의 양심은 생명은 양심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 또 여기에도 한분 숨어 계셨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가 이번에 이 입양 문제로 인해서 이분의 미담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양심 얘기를 들으면서 외국인들이 입양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조건으로 입양을 해가냐? 왜 해가냐? 그리고 제가 비행기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듣고 저는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색인종을 가능한 한 하려고 그런다. 인종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을 데려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가능한 한 입양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 흉보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한국인들은 국내 입양할 때도 DNA가 어떠냐, 뭐 여자냐, 남자냐, 이쁘게 생겼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입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입양이라는 거 이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돕고 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입양 아니겠습니까? 입양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입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때 한 40년 전에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입양 문제로 불거진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저도 옛날에 뭐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런 생각이 아들이 하나밖에 했습니다만 저는 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못하고 실천을 못해서 조금 이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 특히 여성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혈연을 너무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네 새끼 내 새끼를 너무 구분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여성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전부 혈연 드라마, 혈연에 얽힌 드라마입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만큼 혈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낳느냐 안 낳느냐, 내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에 따라서 네 새끼 내 새끼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인이 양모도 자기 아이였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셨지만 제가 갖고 있는 종교에서 불교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하물며 미생물, 자꾸만 생명도 죽이면 안 된다. 네가 힘이 있다 그래서 살생을 금하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좀 우리가 입양을 해서 꼭 지금 저출산 문제로 힘드니까 꼭 내가 임신을 해서 경력단절까지 해서 아이를 직접 출산하는 것보다는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도 우리가 생각 먹기에 따른 거거든요.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꾸는 순간 내 소중한 새끼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이 관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념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또 실천해 보면 어렵지 않다는 생각도 그냥 상상이 돼요. 그게 제가 늘 우리 트롯맨 6들을 얘기하면서도 뭉쳐 있어야 된다.
내 가수 네 가수를 가르지 않아야 된다. 그냥 내 가수가 이쁜 짓을 할 땐 이쁘고 네 가수가 이쁜 짓을 할 때도 이쁘고 내 가수가 미운 짓을 할 때는 밉고 네 가수가 미운 짓을 할 때도 밉고 우리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균형 있는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내 가수는 무조건 품에 안아야 되고 단점도 이쁘다고 해야 되고 단점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세상을 옳고 그른 관점에서 어떤 게 좋은 생각이고 어떤 게 옳지 못한 생각인지를 좀 가르는 그런 생각부터가 우리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한 아이를 내 자식처럼 잘 키우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으로부터 발생한 이 문제를 그냥 문재인 대통령 무슨 비판하고 그 한 말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고 여당 야당이 그냥 치고받기로 유치하고 어떻게 초등학생들도 싸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유치한 싸움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생각했을 때마다 우리는 뭘 바꾸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건강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